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때 아닌 수박 논쟁에 휩싸였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민주당의 수박 논쟁. 이 수박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어떤 비난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재명 측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측 비롯한 친문계를 비난할 때 쓰는 어떤 은어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먼저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책임론을 꺼낸 뒤에 수박 공격을 받자 수박 정말 맛있네요. 여름엔 역시 수박이 최고 하고 SNS에 수박 그림을 올렸죠. 이원욱 의원은 삼선 중진의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반-이재명계 의원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김남국 친-이재명계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은 국민에게 시비 걸듯이 조롱과 비아냥거리며 일부러 화를 유발하고 이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냐. 사흘째 두 분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수박.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면 지금 친명계, 반명계가 충돌한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박 논쟁. 또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을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싸움을 일부러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문 주류 쪽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약자가 됐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굳이 민주당 의원 숫자로만 봐도 친문 주류계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은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기네가 지금 수세에 몰린 약자인 척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팬덤 정치는 친문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조응천 의원이 피해봤다고 하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지만, 친문 주류 의원들이 나는 지금 못 살겠어요. 수박 논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엄살이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주류인데 이미 주류가 아닌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문재인 정부가 끝났고, 어찌됐든 집권을 했다가 실패한 세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누군가 대표 선수가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끝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쳐내면 그냥 쳐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자꾸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의 피해의식 이런 것들. 피해의식이 자기네들이 만든 피해의식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쪽은 마치 대단한 세력이고 우리는 굉장히 왜소한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는 이 싸움에 이른바 지금 같이 싸웠다고 하는 김남국 의원이 친이계라고 어느 정도 분류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친윤회가 돼버렸지만 근데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할 때 싸움에 같이 동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거다. 그게 계파 싸움으로 굉장히 나쁘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친문 주류계도 이런 싸움 쓸데없이 붙이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이죠. 철험회, 해산 요구가 나왔고 또 정치 훌리건이다 이런 좀 과격한 발언들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참 눈살 찌푸러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당연히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진 정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계파의 수장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대표가 돼야 자기가 2024년도에 공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정치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외전보다 내전이 더 심각하잖아요. 이건 당내 싸움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책인 생명력, 공천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이재명 의원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선거에서 진 당사자이기도 하고 지방선거 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했지만 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개항을 해서 혼자 살아왔단 말이에요. 혼자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당대표 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민주당에 적수가 없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지고 있고 당내에도 매니아층이 갖고 있으니 출마하면 당연히 당대표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민주당을 살리고 진보 진영을 살리는 지름길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혼자 더 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면 반 이재명 계열, 이낙연, 친문 세력들은 다음번에 우리 공천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대고 흠집낼 거예요. 지금 싸움은요, 유가 아니다. 훨씬 더 심해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과격한 또 전망도 쪼개지진 나오더라고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쪼개지려면 네. 그만큼 그 쪼개지는 쪽 분들을 이끌 만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 민주당엔 지금 그런 구심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쪼개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예. 당을 살리는데 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본인을 공격하는 친문 세력인 뭐 홍영표, 전해철 의원들도 아마 전당대회에 나오기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당의 얼굴을 바꿔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회복할 수가 있을 텐데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요, 본인은 지지를 받겠지만 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네. 진보 진영을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꼭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를 네. 떠나서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투쟁은 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니까요. 네. 권력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권력투쟁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대선 패배했고 또 뭐 패배 책임이 이재명 뭐 의원한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친문 주류가 책임이 왜 없느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패배한 정당이 과거 민주당이 10년 비대위 체제를 시기를 지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다시 집권하기 전까지 그 민주당의 혼란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무렵쯤부터 당의 혼란이 정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당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조합주의처럼 이쪽 계파 사람 적당히 오고 적당히 무난한 사람 해서 당대표 뽑으면 시끄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무난한 길로 가면요 더 싸울 거예요. 제가 볼 땐 더 심하게 싸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내 사람 막 서로 개파 나눠가면서 아무것도 결론 못 내리고 싸우는 현상들이 앞으로 총선 이후까지 다음번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최대한 어떻게 잘 수습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중심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 세력이 제대로 정치 못하면 중간에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세력으로 또 교체되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의 중심 축이 돼서 당을 제대로 끌고 가면 다음번 대선까지 가는 거고 못 끌고 가면 중간에 또 다른 심판을 받겠죠. 총선에서 네. 지면.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대안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봐야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갈등을 봉합해야 될 비대위원장, 우상호 위원장 어제 간담회를 갖고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네, 우상호 의원, 우상호 위원장의 평소의 발언의 결을 보면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나름 작심 발언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주위의 시선이 2달밖에 안 되는 비대위원장, 뭐 권한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당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잠재울 수 없어요. 네. 2달짜리 권한 없는 비대위원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상호 위원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라,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냉소적인 분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요,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 본부장을 했어요. 선거 패배에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 책임을 지지도 않고 비대위원장이 됐어? 이거 뭐야, 이 상황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현상 유지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현재 룰 그대로 더 이상의 큰 갈등과 혼란 없이 전당대회를 그냥 출범시켜서 당대표를 뽑는 거, 그거지. 본인이 뭐 수박 이런 단어 쓰는 분들 가만 안 둔다고요? 어떻게 가만 안 둘 건데요? 어떻게 징계할 건데요? 원내대표 시절에도 가만 안 뒀다는데요. 어떻게 가만 안 뒀냐고요? 그러니까 징계 수단이 없어요. 뭘 어떻게 징계할 거냐고요. 예.
본인이 강력한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말에 권위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우상호 의원이 많은 개파 의원들로부터, 많은 당내 의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그래, 저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따라야지. 그렇게 지금 인식을 받고 있지도 않잖아요. 권위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요. 이런 분이 당내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상 유지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나름 민주당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카드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일각에서는 전대루를 조기에 결정해서 개파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제일 큰 일일 거예요. 전대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혁신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민주당 이른바 뭐 팬덤 정치를 해왔다. 그동안에 강성 지지층의 중심으로 해서 당이 운영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 윤석 대표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있냐 이건 논쟁의 소지가 있겠지만 계속 중도지향적으로 당을 바꿔오는 작업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진정성 있게 선진 전략을 취하는가? 저는 아직도 회의적이에요, 조금. 근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꾸 서진을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보수 지향적인 방식들, 뭐 예를 들면은 좀 중도 지향적인 방식으로 당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치 지향이라는 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유가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마치 과거 냉전 시대 때 얘기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화물연대 파업도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당을 좀 이렇게 움직여가는 작업을 해야 그래야 서진 정책, 호남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호남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척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당을 그렇게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우파들 노동자들 권익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것만 봐도 과연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어찌됐든 중도지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도지향이라는 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자꾸 중도 간다고 얘기한다고 중도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그 의견이 다투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매우 중요한데 당원 비율 조정하는 것만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 10%밖에 안 들어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최소한 50% 이상이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그냥 권리당원, 우리한테 유리한 당원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주류는 기존 거대로 갈 거야. 뭐 친명계는 권리당원 자격 더 많이 줘야 돼. 내가 대선 출마하고 난 다음에 당원들 들어온 사람까지도 다 포함시켜줘야 돼. 이런 협소한 논쟁하지 말고 좀 더 확 당을 여는 작업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당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뭔가 의견들이 나눠지고 진보성을 좀 더 찾게 될 것이다. 네. 그것까지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면 그럼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두 달짜리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요? 전대 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대 룰을 바꾸면은 기본적으로 개파들 간에 싸움이 정말 심해져가지고 싸워도 바꿔야죠. 그거 안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존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두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